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전스쿨 박성환 목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입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 소리를 안 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비전스쿨 박성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함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를 함께 알아가고 또한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비전스쿨 오늘 온라인으로 입학 설명을 하면서 2022년도 학교의 계획과 또 그간 걸어왔던 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섹션으로 구분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 그리고 그 이념에서 출발한 우리 학교의 교육 특색,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찾아주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분들께는 오늘 이 시간이 해답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전스쿨은 어떤 학교인가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비전스쿨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 교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분들께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학교에서는 브로셔도 만들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오늘 이렇게 입학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브로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대화해 드립니다. 필요하신다면 상담 요청하셔서 학교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학교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 키워드로 오늘의 비전스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비전스쿨 저희는 OVS라고 부르는데 온누리 비전스쿨 그래서 OVS라고 부르는데 저희 온누리 비전스쿨은 온누리 감리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교회가 왜 학교를 세웠냐고요? 온누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온누리 비전스쿨의 설립자이신 우리 정명목 목사님께서는 교육이 선교다라는 비전이 있으셨어요. 해외를 향해서는 사람이 선교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는 교육이 선교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신앙의 인성, 지성의 인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교회 교육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을 교육하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한 이 땅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력 위주, 서열 위주의 교육 그리고 과도한 교육열 등이 우리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어서 교육기관마다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순간에 좀 더 하나님 나라답고 좀 더 기독교다운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오늘의 비전스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비전스쿨은 교육의 선교단의 기치하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단인 감리교단을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특성화인데요. 이 신앙 특성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비전스쿨은 신앙 특성화 학교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공교육 학교라 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 등이 있지요. 이 학교들 외에 나라에서 세운 학교가 아닌 학교들을 통칭 대안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대안학교에는 약 3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어떤 특별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영어나 체육, 미술 등 어떤 특별한 교과나 분야에 집중된 교육들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하나의 대안학교가 있고요. 또 다른 대안학교는 특별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터민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등 특별한 계층의 학생들을 잘 돌보기 위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안학교 두 번째 부류고요.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일반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에서 하는 보통의 교육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기관이 세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안학교의 세 번째 부류인데 우리 온누리 비전 스쿨 OBS는 그 부류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교육, 단순한 종교를 교육하는 걸 넘어서 종교적인 교육, 우리 기독교의 마음으로 하자면 신앙교육과 신앙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온누리 비전 스쿨입니다. 신앙교육은 뭐 다 아시겠죠.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죠. 신앙교육, 신앙적인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신앙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성경의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국어, 수학, 사회, 영어 등의 다양한 과목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하여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지식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를 우리는 신앙 특성화 학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스쿨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비전 스쿨에 오면 신앙도 배우고요. 그리고 신앙을 토대로 한 일반 지식도 함께 배워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합하여서 신앙적으로 지식을 갖는 것까지가 온누리 비전 스쿨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363인데요. 363은 뭐냐면 학제입니다. 처음 3은 미취학 어린이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5세, 6세, 7세 선교원 아이들이 비전 스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그 배우고 익힌 것이 마음과 뇌리 가운데 아주 깊게 남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그 기억들이 남아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교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능한 한 교육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부터 신앙을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에 우리는 5세부터 시작해서 처음 5, 6, 7세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6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 초등학교입니다. 저희는 초등스쿨 또는 초등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등과정 전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은 중등과정입니다. 비전스쿨에서는 이 마지막 3을 중1, 중2, 중3 이렇게 부르지 않고 7, 8, 9학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통합형 교육을 하는데요. 지식이 분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지식의 심화 과정은 통합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초등부터 중등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고 연계성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3 도합 1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비전스쿨의 학제입니다. 그 다음 히스토리인데요. 히스토리는 우리가 히즈스토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왜 히즈스토리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히즈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전스쿨의 개교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2018년에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2018년에 개교를 해서 그 다음에 2020년에 중등 과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가 이제 유치원 선교원 아이 졸업한 아이고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짧은 역사이지만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학교를 성장시켜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가 단순히 학교의 역사,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온누리 비전스쿨의 간략한 개론적인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정신이죠.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온누리 비전스쿨의 교육 이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운다라는 말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단어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이념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교육 공동체를 말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교육이 대부분 학교, 학원 등으로 이관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현대사의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우리 한 아이를 기르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관으로 한 뜻으로 아이들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라. 하나님은 신앙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교육이란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알거나 내가 교육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지혜의 근본심을 믿기에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지식과 교육의 근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라인데요. 여기서 나라는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나라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이룹니다. 이 나라가 함께 서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교육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개인의 자아 실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고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사람인데요. 이 단어도 성숙과 사람의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 방식과 목표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우리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을 향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백지같이 보기도 해서 정보나 지식을 주입하는 관점도 있고요. 또는 개선이나 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이란 말을 쓴 것은요, 이 성숙이란 단어가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한 물건이나 어떤 한 음식 같은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기의 맛을 충분히 발현하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한 사람이 또 우리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세상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온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 아이를 모두 다 길러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고 파송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자로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뜻을 가장 잘 발현하도록 돕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입장이라고 우리가 교육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능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성숙이란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들끼리 쓰는 말이 있는데 제멋대로 살게 하자라는 말을 씁니다. 제멋, 자기의 멋이죠. 근데 지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참멋대로, 제멋대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인데요. 사람.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다 신학생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목사나 무슨 선교사가 되길 바라는 학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일반 세계에 나가서 보통의 사람들과 비그리스도, 비기독교적 시대와 상황과 맞닥뜨려 살아가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킬,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죠.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제멋을 내게 하셨을 때 참맛을 내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온누리 비전스쿨의 교육 이념입니다. 이 뜻을 다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사람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온누리 비전스쿨의 교육 이념입니다. 이 이념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교육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들만 좀 추려서 공유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교육 특색 총 3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빛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 안에 우리 비전스쿨의 교육 특색이 아주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비전스쿨 아이가 만든 건데요. 편집은 선생님이 도와주셨고 기획과 대본과 뭐든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이가 스스로 했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영상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해드릴게요. 영상 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둘 온누리 비전스쿨에 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열이 재고 손소독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큐티를 합니다. 1교시,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고 무얼 하고 놀까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둘 모여듭니다. 우리 무얼 하고 놀까? 공기할까? 축구하자. 치, 피, 흥! 따로 놀아. 결국 여자들은 공기파, 남자들은 축구파로 나누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같이 놀자고 해볼까? 따로 노니까 왠지 더 심심한 것 같아. 우리 같이 놀래? 좋아. 우리 무얼 하고 놀까? 함께 보드게임 할까? 이번엔 술래잡기 하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숨었니? 그렇게 우리는 또 함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발견해냅니다.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생각하고 서로에게 배려하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온누리 비전스쿨 사랑해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아이가 만든 건데요. 이 아이가 이 영상을 만든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 안에 비전스쿨의 모든 내용이 참 잘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학교에 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죠. 신앙교육하는 곳, 바로 비전스쿨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1교시가 되면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교육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앙 특성화 학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교육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중에 특기할 만한 한 가지는 재해석된 수업입니다. 재해석된 수업이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신앙적인 수업의 내용을 일반적인 수업의 내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수업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재해석된 수업이라고 밑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교과 단원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에서 나는 나의 주인이다. 내 몸은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도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가자. 책임감 있게 살아가자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데 우리 비전스쿨에서 이제 거기다 덧대서 나는 나의 주인인 거 맞다. 그런데 진짜 주인 또 한 분 계시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 해석해야 되는 내용들을 수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일반적인 지식을 대할 때 이 지식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까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에 풀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이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 재해석된 수업 시간입니다. 이렇게 신앙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창의 수업과 종합 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의 수업과 종합 발표에는 뭐냐면 주도적이고 개별적이며 창의적인 수업을 하겠다라는 기치 아래 시작이 된 수업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멋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도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자기 뜻대로 자기 수업을 구성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가 과목 선택형 대학과 같은 그런 학제로 지금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정해진 것들 중에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식으로 아이들은 수업을 받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할 내용을 스스로 선택해 보지 못해요. 한 번도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할 내용을 스스로 구성해 보지 못한 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 멋을 내고 사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연구해보고 그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탐구해보고 그것을 결과물로 나타내보는 과정이야말로 아이들이 교육받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우리 온누리 비전 스쿨에서는 창의 수업과 종합 발표를 합니다. 창의 수업은 2주에 한 번씩 2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주제 선정을 합니다. 이 주제는 본인이 직접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를 매칭해 줍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을 그 아이들과 1대1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의 주제를 1대1로 선생님과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교사진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저희가 외부에서 멘토를 매칭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최대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그 아이의 개별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학기 중간에 중간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계속 디벨롭해 가야 될지 방향도 지시해 줍니다.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종합 발표에 학기 말마다 종합 발표가 있는데요. 매 학기 말에 아이가 발표를 합니다. 종합 발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성취해낸 수업의 결과물, 학업의 결과물을 보통 성적표 형태로 받아요. 그러면 마치 그 성적표가 자기의 수업의 결과인 것처럼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죠. 근데 그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축하받는 자리가 바로 이 종합 발표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고 그 발표물을 온 학교와 학부모들이 함께 잘했다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 그게 바로 이 종합 발표인데 이 주제 선정과 멘토 매칭과 중간 점검 종합 발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학기에 한 가지 주제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결론 맺게 됩니다. 아래 보면 아이들이 했던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하나가 핸드폰을 분해해 보고 싶대요.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원하는 거니 한번 해주자.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구해줬습니다. 중고로. 핸드폰을 분해할 수 있는 도구도 사줬고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핸드폰을 분해해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기계공학자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꿈이 이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선택한 꿈을 응원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요리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요리를 발표를 하길 참 좋아해요.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요리는 뭐냐면 단순한 요리는 아닙니다. 어떤 요리를 하냐면 할랄루야.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이슬람 사람들의 음식과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섞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랄루야 하래요. 네, 이런 꿈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아이들이 선교한 아이인데요. 미치아 가정이죠. 자기가 가진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자기는 성경 암송을 발표하겠대요. 그럼 성경 암송 그래 발표해라. 그래서 이제 응원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줄넘기 노래를 틀어놓고 음악 줄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음악 줄넘기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음악 줄넘기를 발표를 하겠대요.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배우니까 좀 더 잘해보고자 줄넘기 발표를 하겠다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이번 학기 올해 들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클라이밍 선수가 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 줄넘기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뭐 줄넘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정도였는데 이 아이의 꿈이 이 줄넘기를 통해서 클라이밍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클라이밍 선수가 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이 만드는 작품 하나인데요. 이거는 종합발표 때 만든 아트북이에요. 이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 오늘 그 놀라운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땅은 어둡고 질서도 없고 생물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날이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이 공간은 하늘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 물은 하나로 모이고 바닥은 드러나라. 바닥은 땅이니라. 모인 물은 바다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식물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궁창에 빛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어 시간을 표시할 계절과 하루하루와 하늘을 이루어라. 또 그 빛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춰라. 이렇게 말씀대로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물들은 고래, 문어, 물고기 등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라. 바다 생물들도 새들도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가득하여라. 새들도 땅에 가득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땅은 생물을 내어라. 땅 위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의 동물들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하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너희의 먹을거리로 온 땅에 심어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노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 땅에서 자라는 것을 양식으로 주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온 세상과 모든 생명, 사람까지 만들어졌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닮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나 자신도 내 이웃도 아끼고 사랑해요.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아이가 학생이 만든 직접 그리고 제작한 그리고 영상까지도 본인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이렇게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시간을 보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도 이 창의 시간이고 종업 발표고 저희 교사들도 가장 긴장되기도 하면서도 신경 쓰이기도 하면서도 신나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창의 시간입니다. 예, 이게 두 번째 특색이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와서 갈등을 겪는데 그것을 공동체의 힘으로 잘 해결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평화를 찾아오는데 이 결과물을 아이가 영상으로 이제 종합발표에 발표를 했던 영상을 처음에 보여드렸어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의 참 멋을 참 발현해내고 찾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선배들이 야, 넌 좋겠다. 아직 종합발표 뭐 6번이나 남았잖아. 8번이나 남았잖아. 10번이나 남았잖아. 그렇게 말할 만큼 아이들이 한 학기를 준비하면서 다음 학기 주제를 벌써 마음에 품을 만큼 신나고 재미난 시간입니다. 교사들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재정도 많이 투자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정말 전문 지식을 좀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이 좋은 결과물을 내게 해주고 싶어서 때로는 아이들이 세차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이 창의 시험 없이 울기도 해요. 그러다 자꾸 뭘 하니까 더 잘해야지 뭐. 근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1대1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의 깊은 수학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매년 놀랄 만큼 성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네, 다음 교육 특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현장학습과 비전 트립입니다. 현장학습과 비전 트립은요, 세계의 넓이를 깊이 있게 경험하기,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모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겪는 게 더 뛰어나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교육함에 있어서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지식의 보고이니까요. 그러나 경험이야말로 정말 지혜의 보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들도 보게 해주고 싶고요. 책에 나온 물건들 만들어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쓸모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다 내가 뭔가를 조금만 노력하면
쓸모 있는 현실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서 혹은 교사들만 해주는 공부에서 나아가서 세상에 많은 좋은 곳들, 방문하는 곳들, 겪어봐야 될 일들을 겪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현장학습과 피션 트립을 떠납니다. 먼저 현장학습은요, 월 2회 나가요. 매 격주로 목요일마다 나가는데 하루 종일 갑니다. 공부는 언제 하냐고요? 이것도 공부죠.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놀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신앙, 역사, 문화, 자연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카테고리에 있는 탐방할 만한 곳, 방문할 만한 곳들을 다녀옵니다. 다양한 곳들 가지요. 문화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역사기록관 같은 것도 방문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들을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곳곳마다 이제 교사들이 고심하여서 그것에 있어서 할 교육 활동들을 경험적 교육 활동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가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를 해나가면서 그것에 탐방해야 될 곳들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것들을 알아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이 이제 가봤던 곳도 가게 되거든요. 가족들끼리도 많이 다니시니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부모님들이요. 도대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가봤었는데 처음 간 것처럼 좋아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하세요. 저희 교사들이 노력 많이 합니다. 아이들 한번 데리고 가려면 그것에 뭐 전체 지도부터 역사부터 유래부터 그것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구성하거나 찾아내고 그 정보를 토대로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그 계절에 혹은 그 계기에 맞는 또는 학업에 하고 있는 수업 내용과 맞닿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것에서 할 활동들을 구성합니다. 그러니 이제 곳곳마다 못 봤던 곳들 보게 되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알게 되고 그전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월 2회 격주로 목요일마다 나가는 하루 종일 갔다 오는 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익힙니다.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고구마 캐는 겁니다. 두부도 만들어 보고요. 이 두부 사진 사실 저희 아이인데 이날 갔다 온 이후로 두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네, 양도 만납니다. 아이들이 양 만나고 와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시는데 양이 생각보다 더러워요. 이런 얘기하고요. 네, 직업체험 같은 다녀오고요. 미술관인데요. 미술관 안에 있는 설치미술인데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놓은 곳이에요. 네, 이런 것도 다녀옵니다. 그래서 가서 만끽하고 미술 작품을 몸으로 느끼고 아름다움을 실제로 경험하고 익히고 옵니다. 예, 자연에 있는 딸기 농장이고요. 독립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 그러면 이제 뭐 인류대학이다, 뭐 좋은 대학이다 그래서 학교 교정 이런 거 보고 오는데 요 연세대학교 신학관에 있는 채플실입니다. 학교 다 돌아보고 나서 이 채플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다. 그래서 여기 채플실이 있다. 너희들이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마음 먹고 결단해서 이런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속속들이 보고 오니까 아이들이 감흥이 참 다르죠. 깊이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서산에 여행 갔던 사진인데요. 체험 활동들 있는 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자연 탐방 갔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학급 인원이 작아요. 학교의 규모를 저희는 소규모 학급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데 가서 그냥 쭉 둘러보고 한번 해보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만끽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완수할 만큼 그래서 정말 이젠 다 됐다 싶을 만큼 아이들이 경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학습도 길게 가는 거고 학급도 작게 가져가요. 아이들이 가면 이것을 정말 끝까지 잘 탐방해라. 그런 마음입니다. 겉핥기식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현장학습 갑니다. 아이들 참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못 갔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이제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야 될 곳들이 이제 리스트가 빽빽한데요. 열심히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열심히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그만큼만 자라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닐 겁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갑니다. 해외인데요. 제가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탐방 갑니다. 코로나 있기 직전에 첫 번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미국 동부를 다녀왔습니다. 뉴욕, 워싱턴, 보스턴으로 다녀왔는데 비전 트립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온 세계 각 처소마다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오브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저희도 갑니다. 단순히 한국만 현장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현장,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을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사진 몇 장 또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숙소 앞에서 출발하면서 찍은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유엔입니다. 유엔 가면 이제 뭐 앞에서 사진 찍고 끝나면 의미가 없죠. 유엔에 들어가는 겁니다. 견학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가서 또 한국인 해설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뭐 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때가 또 마침 세계 정상회담이 있는 유엔 회의가 있는 때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시기와 아주 가까웠어요.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뭐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지만 대통령과 같은 장소를 다녀왔다 하면서 유엔에서 하는 일,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그동안 했던 일,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고심하고 돌아옵니다. 네, 이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 반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이날 너무 많이 열심히 놀았거든요. 뉴욕을 막 누비고 다녀서 피곤한 가운데 끝까지 가서 반 고흐의 자화상도 보고 오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교회 탐방했어요. 미국 갔어. 예배 드리는 날에 그냥 예배만 삐쭉 드린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과 좀 부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현지 미국 아이들과 함께 놀이도 하고 현지인에게 영어도 배우고 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빼놓을 수 없는 자유의 시상 갔다 오고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9.11 테러가 있던 역사적 사건 현장을 다녀오고 종교 간의 전쟁이나 대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이 벌어지는 평화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보스턴으로 가서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이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설립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 너희가 이 학교에 올 수도 있고 이 학교에 올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세계적인 꿈도 품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뒤로 2년간 비전트를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내년에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면 아이들과 또 떠날 겁니다. 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을 향해서 백물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예, 이것 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많은 특색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고요. 원하신다면 브로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카테고리 하나 남았습니다. 일반 자원상인데요.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이게 학교 시간표인데요. 아침에 9시에 등교합니다. 예배드리고 일반적으로 배워야 되는 국어, 영어, 수학, 음악 이런 시간들 다 같습니다. 미술도 배우고요. 그리고 연극도 배우고 코딩도 배웁니다. 중간에 나니아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나니아 얼굴이 잘 안 나오죠. 나니아가 뭐냐면 나니아 연대교로 쓴 국어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사들이 모여서 쓴 책인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 국어 수업을 신앙과 연결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7교시에는 공동체 회의가 있습니다. 공동체 회의는 아이들이 함께 아이들이 함께 규칙을 세워가는 시간인데 공동체를 스스로 꾸려보는 경험만큼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 경험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공동체 회의를 열어갑니다. 선생님도 한 표, 학생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의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다 라는 마음으로 공동체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목화반 초등 저학년이고요. 중학교도 같은 분량의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스쿨은 대안학교인데요.
574가 통합반이고 114학년이 통합이고 58학년이 통합입니다. 내년 되면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새로 오셔서 더 많이 분반돼서 하게 될 텐데 아이들이 학년마다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한계는 저희가 이제 아직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학년별로 반 구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나 이 통합반 안에서 주제교육이나 계기교육 그리고 통합형 교육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유대감과 공감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비입니다. 월 47만 원의 학비를 내고 있어요. 대안학교들이 학비를 받는 이유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월 47만 원이 가정의 지출하시기에는 많은 돈일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대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누리 감리교회가 정말 교육의 선교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학교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7만 원 학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온누리 비전스쿨은 통학형입니다. 기숙형이 아니라 통학형이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양육받고 학교에서도 양육받고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통학형 학교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온누리 비전스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려 봤어요. 어떠셨나요?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신 시간이었나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지루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짧게 준비하고 한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나 말씀을 드렸네요. 비전스쿨을 2018년에 개교하고 나서 오늘까지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대요.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 집에를 안 가고 싶대요. 노는 것도 좀 있지만 아이들이 때로는 공부하느라고 쉬는 시간 동안 더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게 재밌대요. 즐겁대요. 수학이 재밌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면 참 행복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으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사회가 원하는 구성원으로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자아실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공동체를 책임져갈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실현해 보며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시간, 그것이 오늘의 비전스쿨의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참 행복하고 또한 신이 납니다. 오늘의 비전스쿨에 모든 아이들이 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교에 가야 될 친구들도 있겠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아이가 자신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품으신 가능성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런 가능성을 실현해주는 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 있는 곳에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비전스쿨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OVS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제 멋대로 제 맛을 내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기독부모라면 오늘의 비전스쿨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학교와 함께 아이들을 멋지게 키워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그런 여러분과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 박설명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채팅창에 연락처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학교에서 문의도 받고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온누리 비전스쿨 2022년 신학교 입학 설명회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온누리 비전스쿨의 교장 박성관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